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정부가 어제 경기도 남부 일대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 뒷전으로 밀린 가운데 반도체 수도권 쏠림이나 인재 유출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나옵니다. 여야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공천 기준도 중요하지만 비수도권을 위해서 어떤 공약을 내놓을지 대구 경북의 민심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TK 광장의 결투에서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봅니다. 1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배아연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는 복현오거리 쪽이 많이 밀리는데요.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오거리 방향, 복현오거리에서 신호 2번 받으셔야겠고요. 대학로 복현오거리에서 경북대학교 서문삼거리 방향도 어렵게 지나고 있습니다. 효신로 경북수협내거리에서 효신내거리 방향 신호 앞두고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고요. 구마로 감천내거리에서 성당내거리 방향 제속도 내며 지나갑니다. 화랑로 안심주공내거리에서 화랑교 방향 우방강촌 마을 앞 삼거리 150m 지난 지점 1, 2차로 걸쳐 대형 화물차와 승용차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뒤쪽으로는 교통량이 점차 더해지며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 지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대로 대구역 내거리에서 산격청사 양방향으로는 교통량도 점차 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다만 낮 기온은 빠르게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대기는 매우 건조해서 대구와 포항, 울진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불씨 관리 잘 하셔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포항은 7도에서 9도, 안동은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무난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3.4도, 습도는 47%입니다. 지금까지 배아연이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보죠. 예,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의 사랑이 온도탑이 지난 일요일 자정기준 목표치 달성을 뜻하는 100도까지 올랐는데요. 지역별로 따져보면 속사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대구는 모금 목표였던 92억 7천여만 원에 비해서 12% 이상 부족한 87.4도를 기록했는데요. 이달 말 마감일을 2주 정도 앞두고 모금회의 마음이 급해지는 모습입니다. 네, 지역별로 당연히 차이가 있겠지만 대구 지역 모금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이유를 찾아보면요. 예, 대구 외에도 광주나 강원, 경남이 80도대를 기록 중이고 70도대에 그치는 지자체도 3곳이나 있습니다. 우선 전국 단위 목표 모금액이던 4,349억 원 달성에는 삼성, 현대차그룹, SK, LG 같은 이른바 4대 그룹이 낸 성금이 큰 역할을 했는데요. 네. 이들 4대 그룹이 낸 성금 총액이 1,090억 원에 달해서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지역 단위, 특히 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힘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모금 여건 자체가 많이 달랐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게 지역 경기라든가 기업들 사정도 반영이 된 게 아닐까요? 예, 대구는 올해 모금액 기준 법인 기부액이 66%로 개인보다 높은 편이긴 한데요. 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법인 기부액이 10% 정도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모금회에 따르면 대구는 이름값이 높은 전통적인 향토기업이 기부가 주를 이뤄왔는데 이들 기업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서 기부금이 줄거나 간신히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나 바이오 또 로봇 같은 신흥산업 분야에서 떠오르는 기업들이 역할이 요구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기대만큼 사회공헌 활동 참여는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신흥 산업군들의 멋진 기부 행위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예, 대구 지역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이륜차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가장 먼저 꼽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구 교통환경이 안전하다는 응답이 위험하다는 응답보다 8배 이상 많은 60.8%를 기록한 반면 이 이륜차 문제가 오기 T로 꼽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설문조사 결과를 먼저 좀 짚어볼까요?
예, 이번에 대구경찰청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또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한 설문조사에는 대구 시민 3,4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달 11일부터 보름 동안 실시했습니다. 안전위협 교통수단으론 이륜차란 응답이 44.6%,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하는 PM이 25.2%를 차지했는데요. 돌발 출연과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많고 사고 발생 시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게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안전과 관련한 교육 필요 대상으로는 이륜차 운전자를 꼽은 응답이 31.9%로 다른 대상보다 2배 이상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네, 이제 그만큼 이륜차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크게 느끼기 때문이겠죠. 예, 다만 지난해 개인형 이동 장치에 대한 대구경찰 단속이 강화된 반면 이륜차에 대한 단속 건수는 줄었는데요.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강우 일수 증가 같은 기상 영향이 있었고 하반기에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인력이 여기 집중 투입된 경향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민들이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서 향후 가시적 활동이나 시설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볼게요. 예, 올해 대입 과정에서 정부의 지역대학 살리기 정책으로 선정된 글로컬 대학들이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대부분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로컬대 지정이라는 성과가 수험생에게는 와닿지 않는 거란 분석에 힘이 실리는데요. 대학마다 가시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대학들이 다 이제 글로컬 대학 지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정작 지정이 돼도 학생들에게는 아직은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거네요. 예, 대구 한 입시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9개 대학 중에 5개 대학이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되려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정시 경쟁률이 하락한 곳은 충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순천대 등이었습니다. 경북권에 있는 안동대의 경우는 정시 경쟁률이 지난해 1.7대 1에서 올해 2.42대 1로 올라서 효과를 본 듯하지만 네. 여전히 미달 여부 판단 기준인 3대 1에 못 미쳐서 경쟁률이 올랐다고 얘기하기 민망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 당국은 수험생들은 학교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지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글로컬대 지정 학교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성화 계획을 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올해 이후로 글로컬대 추가 지정을 노리는 지역대학들이 이런 부분을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학생들이 많이 와야 하니까요. 마지막 소식 듣겠습니다. 예, 어제 대구 남구 한 다가구 주택에서 불이 나서 주민 10여 명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 오전 2시 23분쯤 대구 남구에 있는 5층 14개 가구 규모의 건물에서 불길이 솟았습니다. 이 불은 건물 내부 약 50제곱미터를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는데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13명 중 8명이 불길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소방관이 도움을 받고서야 간신히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연일 건조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남문시장 내거리에서 가게 운영하고 있는 배삼용이라고 합니다. 취급하고 있는 것은 헌책, 새책, 재구품 등 모든 책을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약 한 130만 권 정도 됩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추억을 찾아오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은 이제 과거에 아버지가 어떻게 책을 봤는가, 또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그런 호기심, 그런 것들이 많아서 관광차 오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 책 분야뿐만 아니고 인쇄 분야도 굉장히 이제 사양길을 걷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도 지금 스마트화 시대가 되었어도 종이, 인쇄 이걸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우리 창고에 가면은 130만 권의 책이 있잖아요. 창고에 앉아 있으면은 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요. 그 위인들, 성인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실제로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책은 인생을 개척하는 최고의 바이블이다. 여러분들도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자, 오늘 민주당 대구시당 총선 기획단 이정현 단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발전이 대구의 발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강민구 시당 위원장님 대신해서 이제 한동안 나오게 될 남구 이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TK 광장의 결투가 여야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 풀어보는 코너죠. 자,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처음 아침의 광장을 찾아와 주신 분을 모셨습니다. 배재훈 전 대구시 의원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재훈입니다. 네, 앞으로의 포부 한번 들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국민의힘 입장을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이 끝내 법사위에 상정이 되지 못한 것을 두고 대표 발의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자,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뭐 특별법은 다음 국회에 또 재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지 뭐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 그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은요. 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261분이 최다. 특별법 발의에 참여했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여당 국민의힘과 제1야당 민주당이 합의를 한 것인데요. 합심을 한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속전속결로 추진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상정조차 못한 것은 국회의 무기력함을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무기력함이라는 건 집권당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일까요? 물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네. 책임의 범위가 더 많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이 되고요. 네. 또 기재부에서 예타 면제에 반대하는 건 네. 경제성만 따지는 경제 관료들이 당연히 그렇게 반대하시는 건데 네. 실제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가진 국회에서 이걸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이렇게 겸허히 봅니다.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법안이 잘 없거든요. 합의가 돼서 네. 헌정사상 가장 큰 동의를 얻은 법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또 넘어서 이게 수도권을 위한 법이 아니라 지방을 위한 법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비수도권들을 위한 비수도권이고 거죠. 네. 또 의미적으로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를 만들겠다 하는 건데 그 와중에서도 법에서도 네. 많은 것들이 사실은 원안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고속철도였다가 일반 철도 형식으로 이름도 바뀌고 네, 네. 예타 면제 부분에 대해서도 그 중앙 예타는 그대로 가져가고 싶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면제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게 기재부와 입장도 맞춰가는 상황에서도 지금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정부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조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네. 이 지역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기재부에서 단순하게 예타 면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BI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중앙 수도권만 잘 살게 되는 거고 대구 이런 곳에서는 이런 사업 다시는 하지 말라는 뜻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집권 여당과 정부가 사실은 대구의 정당에 비슷하지 않습니까? 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인데 대구에 사업을 하겠다는데 대구의 사업을 이렇게 막는 형태가 좀 너무 아쉽게 보이더라고요. 거기다가 대표 발의를 윤재혁 원내대표께서 그쵸? 하셨어요. 대구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제 대구 광주 고속철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 의미, 그 정치적 의미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지. 단순히 경제성 하나만 얘기해버리면 이런 사업은 지역에서 이제는 더 이상 못 하지 말라는 뜻과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기반, 대구 기반인데 너무 수도권만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는 비판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첫 출연인데 네. 참 날선 비판이죠. 네. 그런데 오르신 말씀이고요. 네.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국가 예산을 기재부가 꽉 잡고 있는데요. 네. 기재부가 반대하면 법안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특별법의 운명이 앞으로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또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21대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저희가 국민의힘이 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요.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21대든 22대든 꼭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게 총선을 의식해서 그러면 수도권 표심 잡기만 지금 집권 여당이 수도권 표심 힘쓴다? 잡기라기보다는 네. 기재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네. 타당성이 있겠죠, 당연히. 네. 없지 않은 경제성 부분에서 당연히 타당성이 있겠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지금 최근에 PF 대출 사건 이런데 몇 조씩 투입하는 네네네. 거 대통령 말 한마디면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 기재부 대통령 말 한마디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국회라는 입법부가 대다수 의원들이 찬성을 해서 온 법안인데 입법에 대해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기재부의 논리로만 간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라고 사안입니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 네. 대구 광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저희가 달빛철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데 마침 어제 민주당에서 광주, 대구에 공통 공약 발표를 했더라고요. 뭐 더불어 이런 멘트를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떤 공약들이 올라왔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마 제 기억에도 이번이 최초로 광주와 대구가 총선을 위해서 함께 공약을 낸 거고요. 네. 제가 어저께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가져와 봤는데 6가지 공약을 우선은 대표적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현안이네요. 이번 총선에서 통과시키자라는 걸로 광주의 국회의원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꼭 해야 되는 사업이다 생각하시고요. 두 번째는 이걸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시안게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이미 대구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합의를 본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지방정부에서 합의 본 사항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이렇게 되는 게 제대로 된 지방정치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노동절을 휴일로 지정하자. 네 번째는 로봇 반도체 경제 공동체를 추진하겠다. 다섯 번째는 e스포츠 게임장을 설치하겠다. 여섯 번째는 광주와 대구 양대 정치적 행사를 교류하겠다. 이런 정도 수준인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은 어쨌든 지금은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지방들이 지금 힘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반도체 로봇 경제 공동체 추진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금 반도체의 승부수를 던지겠다.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반도체 학과도 수도권에 만들겠다. 반도체 클러스터도 수도권에 만들면 지역은 도대체 뭘 하라는 건지 이런 것들이 지역에서 조금 더 확실하게 손을 잡고 같이 하자 이런 생각으로 광주와 대구가 지금 합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어제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에서 먼저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요. 칭찬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고요. 네. 또 대구와 광주 간의 이 교류는 사실 김범일 시장 때부터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또 권지 시장 때 재임 8년 동안 의회도 그렇고요. 시정부도 광주와의 모든 이 역량을 동원해서 그렇죠. 달빛 동맹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어 왔죠. 네. 네. 또 지방 정부들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결국 수도권과의 경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 있을 때도 인재 도시라고 이렇게 선포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방금 말씀 주신 로봇이나 반도체 이런 클러스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재가 필요한데 네. 이 수도권 밑으로 내려오면 인재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대구하고 광주는 계속해서 협력해야 된다. 이런 공약을 함께 네. 만드시는 이런 방식은 너무나 좋습니다. 동서화합과 또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네네.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총선 얘기 좀 해볼게요. 국민의힘 민주당 총선에 나설 후보자 공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연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공천 배제 기준, 현역 물갈이 비율이 되겠죠. 자, 국민의힘에서 얘기 좀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여야 모두 현역 의원 교체 비율과 네. 교체 규모가 가장 주요 관심 대상일 것입니다. 그렇죠. 저희 국민의힘으로 보면 중진분들의 험지 출마 요구가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 영입되고 있는 인사들을 어디로 전략 공천할 것인가 등을 포함해서 네. 다양한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네. 저도 언론 통해서 들으면 용시민이 용산발 낙하산이니 이런 얘기가 벌써 들리고 있거든요. 지난 19대 때 총선 때 보면 친박 간별사 논란도 있었고요. 네.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이런 파동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네. 이번에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말 이번 공천에서는 찐용 간별사라든지 이런 논란이 없고 네. 그냥 좋은 후보를 공천하는 것이 저희 당의 총선 승리로 이어진다. 일단 그 혁신위가 내놨던 혁신안들이 좀 여러 개가 있었잖아요. 그중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혁신위에서 보면 네. 현역위원 평가가 하위 20%는 무조건 컷오프하겠다. 공천 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이건 수용이 된 건가요? 저는 그 이상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위 20% 이상 공천 배제가 일어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는 혁신위에서 올라왔던 하위 20% 공천 배제 네. 요구안 민주당도 비슷하거든요. 20%는 네네네. 배제하겠다라고 하는데 양당 다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이것이 반대로
이 공천을 하는 칼을 휘두르는 무기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구 총선은 지역구로 하는 거잖아요. 네. 결론적으로는 지역구의 민심, 지역구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 당에서는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개가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도 저는 시스템 공천을 기본으로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다.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시스템 공천, 경선을 통한 공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대구 특히나 네. 대구의 총선이 이렇게 흥미진진한 적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뭐 사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공천만 되면 당선인 지역구인데 그러면 공천을 누가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단순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윤심만 보고 공천한다면 대구 시민들의 지지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현역에서 중진들이 험지나가라는 말 저는 동감은 하지만 그러면 원래 중진을 가지고 있던 지역은 중진을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반대로. 그것도 시민들과의 의견이 맞는가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만 이 대구 영남권에 공천을 하게 된다면 그 파장도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저는 시스템 공천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하실까요, 과연?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서 뭐 정량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이 네네. 부분도 네, 국민의힘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저희 지역의 그 공천에 관한 그 관심도랄까요, 인기랄까요, 네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에서부터 좀 TK가 배제된 것이 아니라는 불만 사항을 가진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번에 공관위에 대구 경북 인사가 한두 명 포함되어 있었으면 네. 저는 언론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영남 당인이 아니면 뭐 중수청 포기 당인이 말씀드린 게 중도 수도권 청년을 포기한 당인이 네. 이런 식으로 저는 비판을 받았다 생각하고요. 네. 이건 TK 배제로는 전혀 잘못된 프레임이고 저는 또 이번 공관위 인사를 보면 정치권에서 활동하지 않은 인사들로 채워졌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연이나 학연, 지연 이런 데서 좀 배제해서 좀 제로 베이스에서 공천 가능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또 공관위원 몇 면을 보니까 스펙들이 다들 대단하세요. 그러면 저희 국민의힘이 앞으로 공천할 후보들은 민주당과의 경쟁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춘 국민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후보를 공천하겠다. 그런 포지션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총선 기획 단장님이시니까 네. 할 말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국민의힘이 그렇게 해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이렇게 극단적이지 않고 네. 제대로 된 시스템 공천을 통해서 좋은 사람을 공천해낸다면 누구나 다 박수 칠 수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네. 이번에 조금 우려되는 점은 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정치계가 아닌 분들로 많이 꾸려지고 정치계인 분이 우리 이철규 의원님이 이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천 과정이란 게 공관위를 만들어서 운영되는 건데 그 공관위도 새로 들어오신 분이 있으면 이 공관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학습하는 데만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요. 네. 그럼 그 시스템을 잘 모르시는 분들로만 이루어져서는 결론적으로는 한 분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우리 인요한 혁신위 때 드러났던 사실이잖아요. 네. 외부 사람을 영입해서 했었는데 사실 외부 사람들은 그냥 어떤 이런 표현 괜찮을까요? 겉절이처럼 보여지게 됐었고 그분들은 사퇴하겠다는 말까지 나왔던 혁신위조차도 한 명에 의해서 왔다 갔다 했었는데 공관위조차도 지금 이 경력 있으신 분이 친윤계 쪽에 한 분밖에 없다면 이 그분의 의지로 다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뭐 민주당 측에서도 기대감은 있는 네, 상황이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우려가 됐을지 아니면 기대가 됐을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제가 국민의 당원으로 봤을 때는요. 네.
한 80점 주고 싶어요. 어. 이번에 인선에 대해서. 네. 그 이유는 왜 20점을 깠냐. 일단 법조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율사 출신들의 비율이 너무 많은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공관위원회라는 것이 또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네. 인선도 될 수 있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영웅들 또 시민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는 이런 분을 공관위원을 모셔서 이 네. 공천 과정에 대해서 또 언론에 브리핑도 하고요. 좀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철규 사무총장이 왜 공관위에 들어가 있냐. 이건 당연히 저는 들어가 있다 생각하고요. 또 이 총선은 당정 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뭐 어느 정권 할 거 없이 문재인 정부 시대 때도 보면요. 뭐 고민정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결국 국회의원을 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조인이 많은 건 좀 아쉽지만 뭐 네. 그래도 감동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하는데 저희가 이제 또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자, 지금 비명계 의원들이 탈당으로 좀 어수선한 상황인데 공천 과정에서 혁신 통합이 좀 잘 될까요? 저희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민주당은 이전 공천 때부터 계속적으로 시스템 공천을 말씀드리고 있었고 하위 그 의원 평가에서 하위를 네. 배제하는 것은 이미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번 총선에서도 5선 하셨던 분이 배제된 경우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스템을 네. 조금 더 신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도 전략 공천이라든가 인재 네. 영입을 통한 전략 공천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지역들은 따로 생각하고 있을 네, 거고. 국힘 의견도 짧게 좀 들을까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위 20% 컷오프는 네. 만약에 이렇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대구 시민들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가 한 55% 많게는 네. 적게는 50% 정도 나오는데요. 현직 의원들의 그 지지도가 30% 뭐 내외인 분도 많아요. 네네. 그다음에 교체 지수라고 해서 그 지역민들이 현직 의원을 교체해달라는 그렇습니다. 비율이 60%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이렇게 지역민들의 마음을 담은 총선이 준비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TK광장의 결투 배재훈 전 대구시 의원, 민주당 대구시당 총선기획단 이정은 단장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대구가 영하 5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점차 추위가 풀리면서 낮 기온은 8도까지 오릅니다. 다만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화재에 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월 16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